존경하는 성남 팬 그리고 국내 축구 팬 여러분, 우리 성남과 K리그의 다른 구단들이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리즈 진행에 앞서 보통 이런 말 안 하는데 주인장 새끼가 인트로 만든다고 몬스터 2개 마시고 지옥에서 문선명이랑 하이파이브하고 왔습니다. 부디 인상 깊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까치에게 작지만 큰 힘을 보태어주세요. 여튼 K리그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은 이번 주말과 휴일의 맨 마지막 월요일에 부산과의 원정 경기를 가집니다. 반드시 우리 성남을 응원합시다. 일부 리그 또한 개막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이 없는 리그는 좆도 관심 없지만 개막전으로 인천과 서울 간의 경인 더비가 인천홈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존나 재밌을 것 같아서 위 유튜브 채널 라이브로 입중계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 이후 경기인 2부 수원과 서울 이랜드 간의 경기 또한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함께 축구를 즐기러 놀러와 주십시오. 여튼 이번 K리그2는 무려 신규 3개 팀 참가로 인해 총 17개 팀으로 홀수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한 팀은 휴식 라운드를 갖게 됩니다. 1라운드 휴식팀은 김포이며 김포는 경기를 이번 주말에 치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16개 팀이 각각 한 라운드에 한 경기씩 총 8라운드가 구성되었습니다. 위 라운드는 신규팀 3개가 참가하며 새 시즌을 맞이하는 개막전이기에 직전 라운드 및 분위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더더욱 위 분석 내용을 신뢰하실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그랬듯이 지극히 성남 중심주의적인 사고로 영상을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채널은 한 팀을 제외한 모든 팀을 존중하며 지극히 주관적이나 약간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내일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리즈는 모든 팀을 플레임이 아닌 연고 도시 및 지역명으로 언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수원은 수원 삼성을 지칭하며 수F는 수원FC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해와 안산 간의 첫 개막전 경기입니다. 김해는 직전 시즌 3부팀으로 프로 데뷔전을 안산과 가지게 되었으며 안산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김해가 이번 시즌 신규 참가팀인 관계로 유의미한 상대 전적이 존재하지 않으나 안산이 이기거나 비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은 직전 시즌 최하위로 체면을 구겼으나 전력상 김해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김해는 같은 신규 참가팀인 파주나 용인에 비해 크게 눈에 띄는 영입이 없었습니다. 외인 용병으로 세네갈 출신의 마이사를 영입했으나 검증된 선수라고 보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산은 우선 2부 경험이 풍부한 팀이기에 개인적으로 안산이 김해에게 첫 라운드부터 패배를 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안산의 승리 및 무승부가 유력합니다. 다음 경기는 보급형 슈퍼매치 수원 대 서울 이랜드입니다. 개막전부터 피터지게 생겼으며 수원의 홈에서 진행됩니다. K리그2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 이랜드가 수원을 개패듯이 패는 팀이란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랜드는 수원과의 7경기 중 5번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달라졌습니다. 수원은 감독진부터 선수단까지 대대적으로 보수했습니다. 성남 팬으로서 인정하기 싫으나 수원의 전력이 우승 후보로 거론될 만큼 매우 막강한 것은 사실이며 이랜드에 비해서도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 전적을 고려해도 수원의 승리 및 무승부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랜드도 막강한 팀이나 수원을 원정에서 잡기엔 이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토요일 경기입니다. 총 4개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가장 먼저 청주와 수협 간의 경기입니다. 위 경기는 성남에게도 나름 중요한데 성남의 다음 라운드 상대가 청주이기 때문입니다. 청주는 절대 약한 팀이 아니나 문제는 개막부터 직전 시즌 강등팀을 상대합니다. 청주의 홈에서 진행되지만 전력차로 인해 수원FC가 크게 우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수F이 원정에서 청주를 잡고 초반 승점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또한 리빌딩을 진행했으나 매우 어려운 상대를 첫 경기에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청주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다음 경기는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대구와 화성 간의 경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직전 시즌 강등팀이자 전력상 매우 우세한 대구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화성 또한 전혀 약한 팀은 아니지만 대구는 세징야 및 에드가를 데리고 강등된 팀입니다. 용병 싸움과 기본 전력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또한 대구의 홈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가 손쉽게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구의 강등 이유는 공격력 부족이 아닌 수비 박살 인점을 고려할 때 공격력이 우선시되는 2부에서는 대구가 나름의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화성이 대구를 잡을 확률도 있으나 무승부보다도 현실적으로는 대구의 승리가 예측됩니다. 다음 경기는 용인과 천안 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또한 용인이 신규 참가팀인 점으로 인해 상대 전적 및 전력 우세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용인도 베테랑 선수를 전반적으로 영입해서 우세하다라 평가되지만 천안도 대구에서 라마스를 영입하며 이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용인은 솔직히 말하자면 기량이 많이 감퇴한 선수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24시즌 성남의 강원 출신 영입의 결과를 고려할 때 천안의 승리 및 무승부가 예측됩니다. 다음은 경남과 전남입니다. 이곳에서도 피가 터질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경남의 홈인 창원에서 진행되나 경남은 전남보다 약간 열세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경남은 24년 7월 이후 전남 상대 승리가 없는 상황이며 전남 또한 직전 시즌 최후까지 프로 경쟁을 진행한 기업구단인 점을 고려할 때 전남의 승리 및 무승부가 유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경남을 응원하며 경남도 팀 리빌딩을 진행하였기에 전남 상대로 홈경기이자 개막전에서 전남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전남이 경남 상대로 우세합니다. 이제 월요일, 즉 3일절 대체 공휴일인 날입니다. 첫 경기는 아산 대 파주입니다. 파주 또한 신규 참가팀인 관계로 상대 전적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위 경기는 아산의 홈에서 진행되며 아산 홈경기장의 이름 그대로 3일 운동의 힘을 받아 파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그 어떤 신규팀도 데뷔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회가 가능성이 있으나 파주가 베테랑 아산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산은 2부 경험이 풍부한 구단입니다. 심지어 직전 시즌도 무려 마지막까지 전남을 잡으며 성적을 유지한 구단이기에 파주가 아산과의 데뷔전에서는 승리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등장한 대성남입니다. 위 채널이 여기서 타팀 경기들은 막말로 대충 예상했지만 시발 부산 성남은 예상이 안됩니다. 부산의 홈에서 진행되지만 성남은 이번 시즌 놀라울 정도로 부산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부산은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는 약한 점을 고려할 때 성남의 승리 및 무승부가 예측됩니다. 성남은 25시즌 1승이므로 부산보다 아주 약간 더 우세합니다. 그러나 그 한 승리마저 부산의 자책골로 인한 승리인 점을 볼 때 부산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무승부가 유력하지만 성남 팬으로서 대성남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위 영상은 한까치의 꿈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성남 팬 그리고 국내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